아만다 녹스는 미국 출신으로 사건 당시 20세였고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아만다는 4차례 재판을 받았고 2번은 유죄, 2번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인구는 15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았고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유학생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도시 곳곳에 술집이 줄지어 있었고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즐기기도 합니다. 이 건물 1층에는 런던에서 온 유학생 메러디스 커처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아만다 녹스와 20대 이탈리아 여성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4명의 이탈리아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만다와 메러디스는 이들 남성들과 친해 자주 어울리곤 했었습니다. 아만다는 1987년 7월 9일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가족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2005년 워싱턴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아만다는 1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아만다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고 마침내 $7,000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메러디스가 먼저 그곳으로 이사왔고 10일 후 아만다가 그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이날은 이탈리아의 공휴일이어서 1층 이탈리아 여성 2명과 지하실 남성들은 모두 그 지역을 떠났고 아만다와 메러디스만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러디스는 3명의 영국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후 8시 45분경 메러디스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메러디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길 건너편의 한 세입자가 메러디스의 숙소에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정오쯤 메러디스의 숙소로부터 멀지 않은 공원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주었고 그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그 휴대폰의 소유자가 필로메나라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필로메나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필로메나는 이탈리아 여성으로 앞서 언급했던 아만다와 메러디스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만다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라파엘이 숙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만다와 라파엘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만다와 라파엘은 왜 경찰을 부른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밤 아만다는 남자친구인 라파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아만다는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집 욕실이 좁아 결국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샤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만다가 자신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누가 있냐며 몇 번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만다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욕실 수도꼭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단지 누군가 손을 베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아만다는 카펫에서 또다시 혈흔을 발견합니다. 역시 누군가 손을 베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어 아만다는 머리를 말리기 위해 공용 욕실로 향했고 변기에는 대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만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고 당장 집을 뛰쳐나와 남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아만다는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라파엘은 나중에 경찰에게 필로메나의 침실을 지나갔고 그때 필로메나의 침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창문은 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와 라파엘의 말을 들은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메나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만다의 전화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필로메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원에서 발견된 휴대폰은 필로메나의 명의였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메러디스였기 때문이었죠. 필로메나는 메러디스의 방 문이 잠겨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경찰에게 문을 부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머뭇거리자 필로메나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나서 힘껏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메러디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부검 결과 메러디스는 16군데 타박상과 멍이 있었고 7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아만다와 라파엘을 의심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필로메나 방에 깨진 창문이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로메나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이 옷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먼저 방을 어지럽힌 다음 창문을 깬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노트북과 지갑 등 분실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문은 지상에서부터 매우 높았고 거의 2층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벽을 오른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이 창문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알린 사람이 라파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라파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목적이 오로지 메러디스를 탐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파엘은 이탈리아인으로 페루자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정 형편이 좋아 아우디를 몰고 다녔죠. 아만다는 11월 1일 밤 내내 라파엘의 집에서 라파엘과 함께 보냈고 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만다와 라파엘은 서로를 알게 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었죠. 10월 25일 아만다는 한 콘서트장에서 라파엘을 만났고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후 5일 동안 아만다와 라파엘은 거의 붙어 지냈습니다. 아만다는 당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고 11월 1일 그날도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만다는 고용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고용주는 아만다에게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아만다는 매우 기뻤고 지난 며칠간 그랬던 것처럼 라파엘과 영화를 보고 요리를 했으며 관계를 가졌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바이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었고 라파엘의 집에서 아만다의 숙소는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인들은 아만다와 라파엘의 수상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필로메나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메러디스의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을 때 모두 메러디스의 방문 앞에 서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아만다와 라파엘만 거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아만다는 메러디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라파엘은 메러디스의 방문을 2차례 부수려다 무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러디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게 경찰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만다와 라파엘은 수사를 기다리며 숙소 밖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그들이 숙소 밖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아만다와 라파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쇼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며 경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경찰은 아만다와 라파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라파엘의 기억에 따르면 경찰이 라파엘에게 아만다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만다에게 자백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매우 거칠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파엘은 그날 밤 자신은 집에 있었지만 아만다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만다가 새벽 1시가 돼서야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죠. 이후 라파엘은 3번이나 증언을 바꿨는데 자신이 대마를 많이 피워 아만다와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그날 밤 아만다가 출근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었습니다. 라파엘의 증언으로 경찰은 아만다를 강도 높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만다는 자신의 고용주인 패트릭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날 밤 패트릭이 숙소로 찾아왔고 아만다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패트릭이 메로디스의 방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메로디스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만다와 라파엘 그리고 패트릭을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날 밤 세 사람은 약과 술에 취해 메로디스와 함께 4명이서 연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메로디스는 거부했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결국 세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는 미국인이었고 미녀였기 때문에 언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아만다가 기관총 옆에서 미친 듯 웃고 있는 장면을 찾아냈고 라파엘이 미라처럼 분장한 모습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아만다와 라파엘은 미친 커플이 되었죠. 그러나 경찰의 섣부른 브리핑은 곧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3주 후 패트릭이 석방됐기 때문이었죠. 패트릭은 11월 1일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영업을 했었고 웨이트리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님들을 접대했었습니다. 그날 밤 바에 드나들었던 손님들이 패트릭의 알리바이를 증언하였죠. 그렇다면 아만다는 왜 패트릭을 모함하려 했던 것일까요? 패트릭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모함당한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만다는 경찰에게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는 조사 당시 경찰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패트릭은 구금되었고 그동안 영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패트릭은 아만다를 무고로 고소했고 아만다는 무고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전혀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아만다에게 따뜻한 음료수까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 아만다가 다음 날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약 한 달 후 안토니오라는 노숙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11월 1일 아만다의 숙소 옆 작은 광장에서 아만다와 라파엘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보았고 오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또다시 보았다고 말했죠. 안토니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아만다와 라파엘이 밤새 집에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뒤 경찰은 라파엘의 집 부엌에서 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칼에서 피해자인 메로디스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서 아만다의 DNA도 검출됩니다. 또한 메로디스의 혈흔이 발견된 5곳에서 아만다의 DNA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아만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로디스의 브래지어는 찢어져 있었고 잠금고리 부분을 찾는데 수십 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금고리 부분에서 라파엘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라파엘의 변호사는 어떻게 브래지어 옷감에서는 라파엘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냐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래지어 옷감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감정 결과 그 DNA는 루디라는 남성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루디의 DNA는 현장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디는 이미 11월 3일에 독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경찰과 협력해 루디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는 이탈리아로 송환되었습니다. 루디는 1986년생으로 사건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페루자에 살았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제들에 의해 자라게 되었죠. 루디는 절도죄로 여러 번 붙잡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DNA를 통해 쉽게 그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를 붙잡았음에도 경찰의 버전은 바뀌지 않았고 패트릭의 역할을 루디로 전환한 뒤 세 사람이 약과 술에 취해 광기에 빠졌고 사인 연애를 하려다가 통제력을 잃어 메로디스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아만다와 라파엘 그리고 루디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여야 합니다. 놀랍게도 루디는 아만다와 메로디스와 실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만다와 메로디스의 아래층에서 4명의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루디였죠.
아만다와 메러디스만큼 로디도 음악을 좋아했고 로디는 종종 1층으로 올라가 같이 놀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는 로디를 1층으로 초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디가 도주한 후 그의 친구들을 통해 몰래 녹음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디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월 31일, 로디는 이전에 알고 지냈던 메러디스를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 숙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9시경, 로디와 메러디스는 그렇게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로디는 갑자기 배가 아팠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변기에 쪼그려 앉자 메러디스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바지를 입고 메러디스에게 달려가 보니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로디는 메러디스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로디는 두려웠고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었죠. 분명한 것은 로디가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범인을 낯선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로디는 짧은 시간 누군가 메러디스를 공격하고 도주했다고 말했지만 메러디스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디는 아만다가 숙소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후 말을 바꿨고 아만다와 메러디스가 숙소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로디는 결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만다와 라파엘은 여전히 용의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사건 당일 아만다와 집에 있었고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찰은 그 컴퓨터에서 오후 6시경 영화를 재생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화는 오후 9시 10분에 끝났고 이후 컴퓨터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 이후 아만다와 라파엘이 정말 영화를 시청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09년 검사는 그날 아만다가 메러디스 방에서 메러디스를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라파엘과 루디가 아만다를 도왔고 이후 루디가 메러디스를 폭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의 변호사는 루디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만다에게는 징역 26년, 라파엘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경찰은 아만다를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아만다는 울분을 터뜨리며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아만다와 라파엘의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루디와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만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고향인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3년 3월 판사는 다시 아만다와 라파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맙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은 상고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아만다는 시애틀 자택에서 가족들과 뉴스를 통해 판결을 들었고 무죄가 확정되자 이탈리아에 있는 라파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제 자유다 라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시애틀 현지의 신문사 기자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만다의 가족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고 다행히 책의 수익금으로 소송 비용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후 라파엘은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IT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라파엘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만다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아만다는 그 감정이 이제 사라졌다고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졌었습니다. 로디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16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메러디스 가족은 이러한 감형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두 개의 독립적인 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하나의 사이트는 아만다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사이트는 아만다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